안녕하세요. 김중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부동산이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말이 많은데 결론만 말하면요,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있다면 100% 잡힙니다. 그렇지만 과거처럼 입으로는 잡겠다고 하면서 막상 하락 반전하면 대세 하락을 걱정해 가지고 집값을 반등시켰다는 오해를 받고 있어서 맹목적으로 정부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하락 반전 상황이 된 후에 계속 떨어질 것인가 상승 반전할 것인가를 따져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오른 곳일수록 관망하는 게 최선입니다. 무엇이 두려우시나요? 상식, 확률, 데이터, 통계는 하락 쪽을 가리킵니다. 자, 아파트 4년간 대세하락 징조, 빨리 팔라라는 것은 무조건 다 팔라는 게 아니라 좀 안 좋은 것들 중심으로, 여기 보시면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이게 에베레스트 산인데, 자, 이렇게 쭉 올라가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여기서 사나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자, 이렇게 하면 부동산 100% 잡힌다. 솔직히 지금 정부 정책이 집값을 잡기 위한 최상의 조건을 짰다? 천만에요. 제가 지적을 해드릴게요. 본인들도 알 거예요. 집값이 너무 떨어질까봐 걱정되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자, 보자고요. 먼저 취득세, 2주택은 8%, 3주택은 12%. 자, 이건 잘한 것 같아요. 왜? 다주택자들이 이제 집 안 삽니다. 이렇게까지 세금 주면서 미쳤다고 집을 사겠어요? 지금 집 잡는 사람은 무주택자 또는 패닉바잉의 30대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다주택, 취득세 지속적으로 아마 강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최소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끊겠죠. 그런데 이제 종부세 한번 볼까요? 종부세가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 2주택 0.6에서 3.0 내고요, 3주택은 1.2에서 6.0인데 말만 6.0까지 이거 자꾸 언론에서 떠드는데 이거 20명도 안 돼요. 여러분들 왜 6.0이라는 걸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별로 안 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도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10억짜리 집 그거 겨우 7억이나 돼 있으려나? 그것도 인별 개인별로 과세다 보니까 부부 나누잖아요. 반절. 그럼 7억짜리 3억 5천밖에 더 돼요? 그래 놓고 막 폭탄이네 뭐네 언론이 막 떠들어대요. 그 사람들은요, 언론은 집값 띄우는 주의예요. 결코 무주택 서민 편이 아닙니다. 정부 계속 욕하고 그 다음에 서민들 이해하는 척하면서 집값 띄운다고요. 분양가 띄우고요. 자, 지금 현실이 이렇다고. 그런데 밑에 보세요. 자, 10월 공시가격, 이제 다음 달에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제 나오는데 뭐 100%를 할 수 없지만 좀 대폭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종부세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다주택 누진세 신설해야 돼요. 여러분들 참 이상한 법 아니에요? 2주택과 3주택을 나눠놨어. 맞죠? 그럼 왜 3주택, 4주택, 5주택, 6주택, 7주택, 8주택은 안 나눕니까? 봐주려고요. 다주택자들 봐주려고. 왜? 기득권층이 집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서민들이 피 빨아먹으면서 다주택자를 봐주려고요. 제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3주택을 나눴으면 3, 4, 5, 6도 다 나눠가지고 누진세 때려야죠. 여러분들 1억하고 2억하고 3억하고 연봉 받는 사람들 다 세금 다르잖아요. 비율도 다르잖아요. 틀린 말 했습니까? 아니, 다 봐준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봐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사람 쫓아내버려야죠. 정책에 앉혀놓을 게 아니라. 그렇게 비난하세요. 저한테 떨어진다고 해놓고 왜 안 떨어지네요. 여기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지 말고, 자, 악플이나 달지 말고. 보통 악플 다는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시시해요. 정말로 시시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 막상 연예인들이 그러잖아요. 잡아놓고 보면 무릎 꿇고 빌면서 그렇게 비굴할 수가 없대요. 비열하고. 비열한 사람이 진짜 큰 소리를 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악플 달고요, 정말로 강건한 사람이 선플을 달거나 관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무튼 제 말 이거 어느 정도 일리 있죠? 양도세도 문제입니다. 자, 2주택 최대 60%, 3주택 최대 70%. 자, 내년 되면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지금도 50, 60이에요. 지금도 엄청납니다. 세금이. 여러분들 5억 벌었는데 2, 3억을 세금 때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팔겠어요? 지금 반절 더 내는데? 내년에는 이제 뭐 5억 벌면 거의 3억 이상을 세금으로 바쳐야 하는데 팔겠습니까? 이거는 집 팔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정책은 빨리 없어져야 돼요. 중과세 빨리 없애야 합니다. 이거 안 없애면
다주택자들 버텨요. 아니면 이 종부세에서 엄청나게 때려버리든가 차라리. 아니 양도세 이거 안 할 거라면 종부세를 지금 10배로 때려버리든가. 그 자신 없으면 빨리 매물을 토해내게끔 하던가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무슨 매물이 나오기를 기대합니까? 이건 삼척동자 유치원생들도 아는 공식이에요. 그런데 무주택자들 무슨 뭐 양도세 참 욕심도 많아요. 본인 집 안 잡았다고 다른 사람들 돈 많이 벌었다고 그 아주 뭐라 그럴까 시기 나야 되고 그 사람들 세금 많이 때려야 한다. 당신 같으면 팔겠습니까? 안 팔지? 자 여기 보세요. 양도세 중과세는 폐지하고요. 대신에 때릴 게 있어요. 누진세를 때려야 돼요. 누진세를. 못 버티게끔. 여기 자 누진세를 때려야죠. 양도세가 됐던 여기 종부세가 됐던.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되면 100% 잡힙니다. 지금 허점 많잖아요. 양도세는 좀 중과세 폐지시키고 오히려 종부세라든가 양도세 누진세를 때려버리고요. 자, 특히 다주택자들 지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아예 못 버티게끔 만들어야 돼요. 특히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 자, 부동산 세력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자, 세력 이거 보면 제가 이제 모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말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경실련 시민단체는 그래도 지금 현재 약간 뭐 좌파하면 좀 그렇고 진보편에 선 현 정부 편입니다. 이 사람들은 같은 부류예요. 그런데도 정부를 가장 비판하는 것은 경실련 시민단체예요. 왜? 상승을 방치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수치 조작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집을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비난하고 자, 유주택자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정부는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 상승 방치한다. 그러니까 집을 산 거고 무주택자들만 순진해요. 자, 정부가 무능력해서 집을 못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무능력해서. 무슨 무능력은 개뿔 무능력이에요. 아까 제가 다 얘기해 줬잖아요. 또 좀 이따 집값을 잡을 확실한 카드들을 또 보여줄게요. 무능력한지 일부러 안 잡았는지. 자, 야당 보세요. 야당은 얘들은 무능력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일부러 안 잡았다고 아는데 무능력하다고 욕을 해야 지들이 올라가니까 지지율이. 이해가셨죠? 자, 언론도 잘 알죠? 저기 상승 방치했다는 거. 근데 언론은 집값을 계속 지금 본인들이 띄우는 거예요. 본인들이. 자, 정부는 무능력하다. 자, 무능력하다. 왜? 집값 띄워야 하니까. 기득권 투기 세력도 마찬가지. 자, 정부가 집값을 띄웠다. 이제 속마음은 이거예요. 정부가 집값 띄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치도 아니에요. 집값 띄웠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정부가 자꾸 그 정책을 내놔가지고 서민들이 피해본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집값이 올라가니까. 속으로는 좋으면서. 아무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다주택자 버티면 망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가르쳐 줄게요. 다주택 여기 돼지가 있네요. 꿀꿀이가 있는데 새끼들이 엄청 많네요. 이게 다주택자들이에요. 자, 공시가격 현실화가 지금 부족해요. 종부세, 보유세 때리면 뭐합니까? 공시가격 현실화는 콩할 만큼인데. 자, 공시가격 다음 달에 현실화 해가지고 다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 아예 세게 때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양도세, 종부세, 누진세가 없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거예요. 왜 2주택, 3주택은 가리면서 3주택, 4주택은 안 가리냐 이거예요. 4주택, 5주택은 왜 안 가리고 20주택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잖아요. 30주택, 50주택 이런 사람들은 재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왜 봐주기예요? 누진세 때리세요.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종부세. 여러분들 양도세 중과는 왜 때립니까? 때리면 매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종부세는 엄청 낮아요. 여러분들 종부세 지금 세게 때린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자, 35억 해봤자 또 이거 공시지가 현실화하고 뭐 이것저것 빼버리면요. 자기가 35억짜리 갖고 있어도 1,0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내요. 1년에. 아니 5억짜리 10개 있다. 10개 다 팔면 이제 50억인데 거의 2, 30억 세금 내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2, 30억을 손해보겠습니까? 그냥 2천만 원, 1,000만 원 내고 끝내겠습니까? 답 나왔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집값을 진짜 잡을 의지가 있다면 중과세 폐지시켜야 돼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들 그래. 전문가들이. 그리고 뭘 올리냐. 아까 누진세 때리고요. 종부세를
팍 올려야죠. 팍. 엄청나게 올려야 돼요. 특히 과표로 올려야 돼요. 집값 상승 기대. 아예 지금까지는 집값을 계속 올라가니까 집값 상승 또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들. 이번에 버티면 또 내년 봄에 뛰겠지. 그냥 조금 뛴 게 아니라 폭등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무슨 강남을 여러 채 갖고 있겠어요? 주로 서민들이 갖고 있는 강북이라든가 한강변에 좀 소형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있잖아, 아파트. 그런 것들은 계속 폭등하니까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 집값 또 정부는 안 잡는다, 잡는 신용만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 좀 제대로 때려가지고 자, 믿는 도끼의 발등을 확 찍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30대 영끌 이 사람들도 지금 참 다정한 부분인데 패닉바잉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7년째 폭등했어요. 전세 얼마나 불편합니까? 전세값도 이번에 막 올라가고 있네요. 에라 모르겠다, 잡자. 그리고 더 큰 이유가 두 번째, 정책 의지를 불신합니다. 믿지를 않아요. 왜? 그동안에 기다리는데 집값은 뛰었어요. 공직자들 지들은 안 팔고 있어. 더군다나 다주택자들. 별 쇼를 다 하고 있죠. 차라리 직장 때려치고 그만두고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거기 앉혀놨으니 믿겠어요, 젊은이들이? 주변에 불로소득으로 막 돈을 이만큼 횡재해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저금하면 뭐 할까? 뒤처질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패닉바잉 하는 거고, 맞벌이 고소득, 또 이건 본인들 잘못이야. 지금 돈은 없으면서, 쥐뿔도 돈은 없으면서 맞벌이 그냥 뭐 연봉 1억 넘어가고 이런 거 그냥 기대가지고 1억, 2억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냥 막 6, 7억짜리 잡고 막 신용대출까지 끌어당겨가지고 부모님한테 막 이것저것 좀 받아가지고 또 저금리라 이자 부담이 없다라고 이걸 또 생각하고, 이게 지금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어찌됐거나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자, 이 젊은 30대 패닉바잉 했다고 안타깝습니다 말하지 말고요. 말로 하지 마요. 진짜 안타까우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정부 집값 찾는 방법 아주 많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써줄게요. 집값 찾는 방법 아주 많아요. 전국 토지거래 허가지 아예 때려버리면 돼요. 왜 강남 대치동만 해갖고 거기 지금 집값 버티게 만들어요? 강남 다 때려버려야죠. 3구까지. 뭐가 두렵습니까? 아예 다 때려버려야죠. 왜? 집값 많이 뛰었으니까. 갭투자 금지시키고 외진 투자 금지시키고 실거래 외에 다 환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토지거래 허가지 아닙니까? 그럼 집값이 하락 100% 되는 거예요. 집값 계속 떨어질까봐 그걸 두려워하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갭투자 제한시키고 외진, 외국인 투자를 제한시켜보세요. 어디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다가 집을 사놓습니까? 실거주 이외에 세금 폭탄 때리고 이익을 환수시켜버리는 거야. 아예. 투자 크게 위축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집값 전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2억짜리가 7억이 됐어요, 7억이. 3억짜리가 8억이 됐고요. 이게 나랍니까? 자, 종부세, 보유세 강화. 이거 강화시켜보세요. 공시지가 현실을 아까 높게 올리고, 누진세 좀 세게 때려요. 세금 걷고 싶다면 1주택자들한테 걷지 말고 이런 사람들한테 누진세 때려서 거더라고요. 봐주지 말고. 구간지표를 대폭 강화해서 양도세, 중과세는 아예 폐지시키고요. 그래야 물건이 나오지. 집값 그럼 하락합니다. 매물 확대, 지금 다주택 매물, 자, 임대사업자 말소 매물, 법인 매물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집값이 앞으로 안 올라갈 것이다. 그 기대감만 없애버리면 매물 토해낼 겁니다. 그리고 지방은 왜 규제를 지정 안 합니까? 지금 계속 부산, 대구 계속 뛰고 있는데. 그러니 세종도 막 날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규제를 안 한다는 것은 집값 계속 뛰어가지고 세금 걷겠다.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다고 하기 전에 실행을 하십시오. 자, 거래량 급감. 하지만 자, 어찌됐거나 지금은 겨울에는 빠질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자, 9월달 거래량 확 줄었죠. 자, 8월달보다 더 줄었죠. 이 8월달에 3,736 대략 2, 3천 세대 건인데 9월달 여기 지금 따끈따끈한 자리죠.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이제 뭐 집값. 그리고 매매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월 단위가 지금 여기에 이게 0인데 아직 0까지 안 왔습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라는 게 문제예요. 일부 지역은 매도 호가가 넓게 버티고 있죠. 자, 힘겨루기 하고 있어서 그래요. 힘겨루기 한다는 게 웃기는 거예요. 왜 다주택자들 힘겨루기 하게끔 만들어요? 매물을 안 토해내면 안 되게끔 상황을 만들어야지. 힘겨루기끔 만든다는 것은 지금 정책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중과세 이딴 것들, 그리고 종부세 별로 안 때리고 누진세도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도권
지방, 광역시, 기타. 여기 전세는 계속 뛰고 있네요. 전세 이렇게 앞으로 계속 뛰면요. 얘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다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전세 때문에. 전세 올라가는 것은요. 집값이 아주 상승해. 바로 다이렉트예요. 다이렉트. 지금은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좀 심리가 꺾여서 집값이 이게 약간 하향 쪽으로 가는 거지. 전세비는 지금 하향하고 있지 않잖아요. 부모 도움 없이 내 집 마련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가 거의 60%는 부모가 도와줘야만이 가능해요. 그렇다는 17%밖에 안 돼요. 20, 30대. 외벌이 내 집 마련 가능하다. 61.4. 그렇지 않다가 61%고요. 그렇다. 12%밖에 안 돼요. 저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내 집 마련이다. 그렇죠. 53%가 그렇다라고 대답하네요. 그렇지 않다는 19%밖에 안 돼요. 즉 집값이 폭등하면 백해무익입니다. 정부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왜? 세금 많이 걷고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나오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잘못하면 집값이 너무 버블이 세져가지고 나중에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정부 비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응원. 화이팅 하면서. 응원입니다. 자, 당연히 응원해야죠. 나라가 잘 돼야 하는데. 응원하는데 좀 이제 아쉬운 마음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 아주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꼭 몇몇 미꾸라지가 아마 반대할 것 같아요. 자, 주요 부동산 정책, 이것은 예전에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대답을 한번 물어볼게. 자, 봐봐요. 종합대책 2016년 이거 박근혜 때야. 때리니까 떨어졌어. 진짜 떨어지죠. 2017년 연도별로 16, 17, 18, 19, 20년 다 있어요. 보세요. 이거 종합대책만 말한 거예요. 17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80이 때리니까 꼭지 때 때려요. 꼭. 진작 좀 빨리 좀 때리지. 자, 왜 중간에 안 때리고 이렇게 많이 뛴 다음에 때렸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봐. 왜 도중에 안 때리고 왜 꼭지 때 때렸을까? 집값 띄우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이때 안 잡으면 이제 욕먹으니까 잡는 거고, 잡는 신용하는 거고. 자, 때리니까 떨어졌네요, 다행히. 그럼 이 마이너스 때, 자, 지금 이게 0이에요, 0. 이건 떨어진 게 아니야. 다 이거 상승이야, 상승. 하락은 조금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왜 굳히기를 안 할까? 왜 추가 대책을 안 할까? 왜 추가 대책을 한 번도 안 했잖아. 반복 패턴인데 뻔히 올라갈 줄 알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뻔히 이렇게 가지 않아요? 여기 예외도 없잖아요. 올라가면. 이때 좀 때리지 왜 안 때렸을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세요. 집값 띄우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자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현재 동그라미 친대요. 현재가 710 대책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좀 지나면 추석 전후로 해서 이미 이제 간다고 했잖아요. 뭐 거의 뭐 유력해 보이긴 한데 자 이렇게 가요. 그럼 여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텐데 만약 가만히 있으면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거 볼 것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그 말은 나도 하겠다. 내가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 해주는 유튜버 한 명도 없어요. 다른 데서 들은 사람들 한번 저한테 말해봐요. 이 얘기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한 명도 없다고요. 심지어는 경칠련도 이런 말 안 해요. 왜? 왜 안 하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 전문가가 없어서 안 하는 건지 몰라서 안 하는 건지.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거 제대로 비판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정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를 위한 거지.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감각적으로 뭐 어쩌고 자료 쓸데없는 자료 막 제시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 집값이 폭등장에는요. 강남 살고 고가 아파트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외에는 다 불리해요. 다 불리해. 내 거 집 2억 뛰었으니까 돈 벌었다. 천만에요. 다른 사람도 안 뛰었나요? 다 뛰었지? 오히려 하락장에 집값 좀 떨어질 때 갈아타는 게 제대로 좋은 걸 잡는 거예요. 집값 뛰면요. 자식들 집도 못 사줘요. 증여도 못 하고. 제 말 맞잖아요. 무주택자들은 망하는 거고 유주택자들도 망하고 지방 사람들 다 망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거지 되는데? 제 말 틀렸나요? 집 샀다고 이번에 샀다고 막 나를 욕하고 그래. 욕이 두려워서가 아니야. 여러분들 여기 보자요. 집값 잡을 의지 부족. 여기서 알 수 있는 저의 결론이에요. 저의 결론. 폭등 후 규제를 했다? 왜 도중에 규제 안 하고? 두 번째, 하락장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올라가. 뻔히 올라갔어. 그것도 패턴. 세 번째, 반등할 때라도 잡아야지. 반등할 때라도. 그때도 방치했어. 이건 집값 잡을 의지가 없는 거 아니나요? 그리고 아까 내가 어떤 걸로 집값 잡냐 다 말해줬잖아요. 앞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확실히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여기서 내가 3년간 떨어진다 말은 예전에 그렇게 해왔어요. 정부 믿을 때는. 좋아요. 3년간 떨어진다. 떨어지겠습니까? 여기서 또 헛짓 하는데 올라가지? 추가 대책이 나와야 뭐 떨어지지. 이거 보시면 돼. 여러분들 지금 대전, 세종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뭐 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부산 뛰고 있는데 뭐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서울이라고 뛴다고 해서 뭐 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집값 뛰어야 하니까. 입하고 행동하고 좀 일치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현재 리모델링 추진단지 보면 개포, 우성, 장부적으로 그동안의 재건축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하락장에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뭐 개포, 우성, 오금, 안암, 이촌, 현대, 송파, 성지, 둔촌, 현대, 정자, 한솔, 분당, 무지개, 분당, 느티, 3단지, 4단지, 대치, 성경 3단지, 잠원, 한신, 로얄, 신정, 쌍용, 개포, 대청, 개포, 대치 2, 평촌, 목령 2, 평촌, 목령 3, 대치, 현대 1, 자, 옥수, 극동, 분당, 매화 1, 등촌, 부영. 이게 지금 속도가 빠른 것이 위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담, 건영, 신답, 극동, 잠원, 회밀리, 둔촌, 현대 2, 수지, 초인마을, 문정, 시영, 삼전, 현대, 잠원, 갤럭시 1, 수지, 보원, 광장, 상록타워, 그 다음에 둔촌, 현대 3, 목동, 우성 2차, 자양, 우성 1차, 광명, 철산, 한신, 잠원, 미주, 파스텔, 현석, 밤섬, 현대, 신도림, 우성 3차, 수지, 현대, 성우 8단지, 그 다음에 응봉, 신동아, 수지, 신정 9, 길동, 우성 2. 참고적으로 용적률이 대략 뭐 정해진 건 없어요. 한 15층 기준으로 한 170 미만은 거의 다 재건축을 해요. 근데 꼭 180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180, 이제 200 넘어가는 것들, 뭐 300이든 200이든 다 이것들은 리모델링으로 간다고요, 보통. 물론 저층 아파트는 또 다르겠죠. 자, 이제 그렇게 기준을 하는데 재건축은 실질적으로 20% 미만이에요. 재건축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다 리모델링이라고 보셔야 돼. 이해 가셨죠? 그럼 리모델링이 80%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것들은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많고요. 리모델링도 수집과 수평이 있잖아. 자, 참고적으로 대부분은 수평으로 갑니다. 왜? 수평은 그냥 규제가 까다롭지 않고 뭐 금방 신청해가지고 금방 돼서 바로 추진될 수가 있어요. 근데 수직은요. 수직은 길게는 2, 3년 걸려요. 이게 또 시간이. 까다로워요. 여러 번 이렇게 허락을 맡아야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코스피 지수,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가 지금 여기 1400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회복해서 신고가 언저리까지 이제 2400대를 지금 가까이 왔는데, 단기적으로는 올라가겠죠.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정고점 찍을 수 있다고 얼마든지 찍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찍을 것 같아요.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요, 결국은. 자, 이 이야기는 뭐 1800대부터 얘기했잖아요. 계속 바수권 움직이다가 올라가다가 뭐 이건 그렇지만 제가 주식 투자하라고 안 했잖아요. 2100 넘어가면 이미. 평상시에 왜 주식을 투자합니까? 집안 말아먹을 분들은 투자하세요. 펀드든 주식이든 자 ETF든 ELS든 자 뭐든지 하세요. 집안 말아먹고 싶으시면 지금은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개인하고 투신들 과거에 이게 10년 동안 이게 노란 게 10년 동안 주가는 2000 그대로에 2200 그대로인데 70%는 떨어졌고 30%만 신고가 찍은 거예요. 10년 동안. 주가가 왜 버틴 줄 아세요? 삼성전자나 우량주 때문에 버틴 거예요. 원래 사실상은 2200이 아니야. 이 현재 주가는요. 뭐 2200이라면 한 17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별 정보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거야. 다행히 개미들이 옛날처럼 무식하지 않아요. 지금 투신사들 여기 보세요. 계속 털어냈잖아요. 자, 주가는 똑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빠진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개미들이 막 사들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좀 조심할 때 됐습니다. 지금은. 결국 주가 지금 조심해라. 왜? 미 대선 이후에 내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특히 중국 쪽에서. 자, 그 다음에 달러와 금은 어떻냐? 항상 하는 말이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30% 미만 금액으로 따지면 최대치 1, 2억 미만으로 그 이상 넘기는 건 좀 위험해요. 달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IMF 때 2000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미국발 금리 때 1580까지. 지금은 조금 내려왔죠. 1180 초네요. 잡을까요 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잡아도 뭐 나쁠 거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1100 뭐 얘가 많이 빠져봤자 1100대에서 뭐 80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신 한 방이 있어요.
뭐 금융위기라도 불안이라도 터지면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신고가인데 당분간은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금이 신고가를 찍는 이유는요, 화폐를 너무 찍어내가지고 이 질병 사태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걸 대체 수요인, 지금 금이 올라가서 신고가 찍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권하고 싶진 않아요. 이것도 금을 직접 사는 방법도 있지만 ETF로 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근데 단기적으로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많은 돈 말고 좀 뭐 1억 미만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는 만약 돈이 1억밖에 없는데 1억 투자하면 안 되죠. 가지고 있는 돈의 30% 미만으로. 무조건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뭐 투자해도 무난하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금융위기가 터지면 좀 대박 나겠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줄다리기. 지금 줄다리기에서 이미 이쪽으로 꺾였습니다. 하락 쪽으로. 오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또 재밌게 목소리도 막 깔깔깔깔 해야 여러분들 좋아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봤어요. 자, 부동산은 10년까지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그 시야도 중요하지만 당장 올 겨울처럼 6개월간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특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타이밍, 입지, 안성맞춤인 상품 3가지 3요소를 잡아드립니다. 유튜브에서 김종갑의 성공재테크를 검색하여 구독 바랍니다.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 전화번호 보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